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서 정책으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소차와 신공항이네요.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2차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목들 관점은 어떤지, 향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탄은 제가 영상으로 벌써 남겨드렸습니다. 바로 1월 9일에 나타났었던 무엇이죠? DMZ와 그리고 야당 통합, 야권 연대죠.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각 관련주가 반응을 뜨겁게 보여줬다라는 거. 이번에는 수소차와 신공항입니다.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울거먹어지던 보리차? 아니죠. 녹차 이상으로 더 울거먹어지던 그런 내용이죠. 테마고 이번에도 역시나 관련주들이 많이 재밌게 움직여졌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전장 초반에 강하게 달렸던 것이 바로 얘네들이라고 하면은 수소차죠. 수소차가 강하게 움직여졌었고, 오늘 대장은 유니크가 27%까지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었고, 대여부품은 25%였네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15%.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코오롱 머티리얼 15%, JN케이터 18%, EM코리아 24%, 풍국주정 19%, 모토닉 9%, 평화산업 24% 등등. 대장은 거의 상위에 몰려있네요. 유니크 대우품이 현재 대장인 것이고,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고 마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올해 1월에 있었던 수소차 붐, 문재인 정권의 수소차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지만 그 부분에 대한 뭐겠어요? 저항 물량이죠. 매물대 부담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윗꼬리를 달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팩트죠. 사실 이 구간을 따져보시게 되면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훨씬 더 길다. 즉, 이 구간에서 매매를 활발하게 진행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주가에는 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아래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웃을 수 있지만 이번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또 조마조마한 시기라는 거죠. 반면에 오늘 두 번째 흐름을 보인 거는 무엇이었느냐? 신공항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소 아쉽게도 묻혔어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공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우글로벌은 신공항, 대구 신공항 관련주이면서도 홍준표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고, 두올산업이나 아니면은 동방성기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는 신공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동방성기는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대구 통합 신공항에서는 연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발생될 때 시세를 보인 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 이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다리가 맞으면은 올려버리겠다라는 의도?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두올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공항 관련주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으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약간의 혼선을 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공항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세를 보여줬고, 오늘 역시도 보여줬다라는 거.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거를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로 해서 구분을 했을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요게 있습니다. 이슈가 나왔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되는 GS건설의 투자협약식, 요거는 이제 1000억이죠. 1000억 규모의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여당 정책으로 해서 푸시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문 대통령을 통해서 여당으로 넘겨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포항 쪽 투심을 자극하는데, 투심이라고 하면은 표심이죠. 표심을 얻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초점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 나온 거는 올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진행한 것. 호남권에서도 수소차 생산 시설을 이제 집중시키면서 효과를 받은 바 있지만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서 또 한번 강조를 하죠.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추월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힘들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배터리가 반도체를 추월할 것이라는 이런 근거는 중국의 테슬라, 이것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명분이고, 중국에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시연을 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모델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몽으로 해서 배터리 산업 쪽이 확대가 될 것이고, 중국산 배터리보다 한국산 배터리가 훨씬 더 좋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나 안정성 면에서나 따지고 보면은 한국이 더 우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 이쪽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겁니다. 기본 베이스로는 중국의 기가팩토리가 핵심이라는 거, 테슬라가 핵심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따져볼 거는 이번엔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을 왜 보냐? 이번에 대구통합 신공항이 투트랙으로 추진이 됩니다. 경북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거의 가확정이고, 민간공항 건설과 통합신공항 건설과 그리고 관문공항을 설치하는 것과 군공항을 설치를 하는 건데, 이번에 군이나 의성이 투표지로 추가가 된다라고 해요. 요거는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냐.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13일에 대구 KBS에서 이번 신공항 투표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가 진행되고 언제 확정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있네요. 1월 21일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게 된다.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 이전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슈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21일에는 꺾이겠죠. 근데 21일에 한번 추가 상승했다가 꺾일 가능성도 있고, 20일까지만 상승했다가 21일에 바로 미리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권장해 드리는 거는 이슈 당일날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슈 특성상 항상 신공항 테마는 소문이 돌 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세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당일날에 완전하게 꺾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가 장 마감 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장 종료 타이밍에 한번 휘청이고요. 그리고 장 마감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이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당연히 두올산업이나 동방선기, 오늘 신공항 관련으로 대장주 흐름을 보였던 애들은 진짜 위험군인 거고, 얼마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공항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세우글로벌도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수소차 쪽은 민주당으로 보는 것이고, 여당으로 보는 것이고, 신공항을 야당으로 보는 것은 그냥 터무니없이 던지는 게 아니라, 흑백 논리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대구 북을에서 출마하는 후보가 신공항 연계사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 기반의 뭐겠어요? 경제 활성화를 책임져 보겠다 라고 하면서 국가가 진행하는 신공항 사업에서 국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돈을 벌 수 있게끔 생태계를 조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죠. 터무니없이 그냥 일본 불매운동 주장하는 것보다 너네 돈 벌게 해줄 그런 좋은 시설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표심을 모으기에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연히 결과가 좋아야겠지만 그 결과는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주가가 해당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까지입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3일 임시 설명회, 그리고 20일 날 투표니까요.
다음 주가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 볼 거는 이제 총선과 이번 정책들,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여당이 수소차 쪽, 친환경차 쪽, 그리고 야당이 터무니없는 신공항 정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총선은 4월 15일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수소차나 신공항이나 계속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재탕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 전까지 3개월이, 정확히 3개월이 남았으니까 이 구간에서 주가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면은, 신공항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끝나니까 넘겨보시는 거고, 수소차 쪽을 이제 계속 지켜보면 되겠네요. 유니크나 대우부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유니크 대우부품이 지금 반년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도 3개월 중에 한 번씩은 시세를 보이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3개월 이후에 4월 전쯤에는 한 번 더 붐이 일어나겠네요. 근데 너무 뒤늦게 보는 것 같고요. 너무 뒤로 잡아서 보는 것 같고, 4월달 되면은 이제 총선은 끝나고, 총선 시세는 끝나고 이제 대선 시세로 옮겨가는 거니까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은 1월, 2월에서 3월, 4월. 그리고 나서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이 테마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수소차를 통한 영남권, 경남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재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이 이번에 확정이 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못 되네요. 재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야당 쪽은 다른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별참을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그럼 신공항 영남권도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는데 왜 그게 불가능하냐? 신공항도 당연히 영남권이 아니겠냐 하는데, 이전에 부산시장 오거돈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어요. 가덕도는 평가상으로 어려운 위치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무산이 됐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재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풍을 맞은 것이고, 민주당이나 여당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신공항 쪽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이걸로 해서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판단이 서죠.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공항은 1월에 끝날 이슈, 수소차는 총선, 그리고 대선, 이렇게 가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번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이슈 테마라는 거. 안 좋게 보면은 박스권이고, 좋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세, 이렇게 보겠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요 정도 박스권으로 해서 봐주시는 게 가장 합당할 거라고 봅니다. 역시나 요 대우부품이나 유니크는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 외에 수소차 테마에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적합한 테마,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포착이 되게 되면은 공개 톡방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 오시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주나, 아니죠, 진행할 계획이 있는 정책주나 관련주들 한번 공략을 해볼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로 해서 유라테크를 수익 실현했다라는 거. 오늘 7,300원에서 7,500원, 여기서 완벽하게 고점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최근에는 국영 GNM을 진행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기간에 진행을 해서 60% 수익률을 돌파했다라는 것까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정책주나 대선주,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끝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진짜 마르는 샘물은 신공항 같은 테마인 거고, 진짜 말라가는 방산주나 이제 유가 관련주 이제 뒤치다거리 하러 가지 마시고 방향을 앞으로 잡자. 지나간 버스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